자, 그런데요. 문제점이 좀 생깁니다. 분사구문 만들고 나면요. 이게 뭐야? 이래도 돼? 이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분사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분사구문이라는 건 말이죠. 자, 요 문장을 보시면 When I arrived home, I found the book. 자, 이 문장에서 when부터 home까지를요. 저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라고 해서 부사절이라 부르죠. 이걸 줄여 쓰는 것을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부사절의 축약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접속사를 지워주고요. 왼절의 주어였던 I와 주절의 주어인 I가 같잖아요. 그럼 요거를 생략해서 없애줍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문장대로 두면은 문장 정립이 안 되죠. 왜냐면 arrived도 동사고 found도 동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맞는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사가 두 개일 순 없으니까 앞에 나오는 과거동사 arrived를 준동사로 바꿔주면은 문장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rrived의 원형이 arrive인데 거기다가 ing를 붙이면은 arriving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완성입니다.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Arriving home, I found the book. 자, 그럼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3개만 얘기를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office. if를 지우고 요 you가 주절 you랑 같으니까 지워줍니다. 그리고 요 동사에는 ing를 붙여주면 돼서요.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office. 이러면은 완성입니다. 다음 것도 해볼게요. The man, while he is listening to the music, is going home. 이 문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while 절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바꿔보죠. while을 지우시고 역시나 요 he가 the man과 같으니까 he를 지워주시고 is listening에서 요 is가 being이 되는데요. 요 being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세요. 생략을 해서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The man listening to the music is going home. 이렇게 해주시면 맞는 문장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장. The man looks sad although he has many friends. 자, 여기서는 although절이 뒤에 왔죠. 여기 이 부사절 부분에 although를 지우시고 여기 나온 he와 주절의 주어인 the man이 같으니까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has를 having 이렇게 해주시면은 he looks sad having many friends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지금 연습해본 요 4개의 문장이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이렇게 부사절을 축약한 거다 보니까 부사절이 나오는 자리와 동일한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요. 끝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뭐 이거는 정의가 그런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분사 구문을 왜 쓰는지 하는 거겠죠. 분사 구문을 왜 쓰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책을 발견했어요. 이거랑 집에 도착해서 나는 그 책을 발견했어요. 어떠세요? 둘 다 괜찮죠? 네. 물론 이제 첫 번째 거로 써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쓰면 좀 너무 굳이 안 말해도 되는 정보가 좀 겹쳐 들어간 느낌이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라고 말해도 물론 완벽하게 말한 거지만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도 의미를 얘기하는 데는 뭐 큰 하자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찮아서 라고 봐야 될까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는 부사절로 말하기에
굳이 필요 없는 정보들을 안 써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home 이거와 arriving home 집에 도착해서 이거랑 어떻습니까? 이게 좀 간결해서 보기 좋죠. 네, 이런 느낌으로 분사구문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점이 좀 생깁니다. 분사구문 만들고 나면요, 이게 뭐야? 이래도 돼? 이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 번역해보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책을 발견했다. 두 번째 문장,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office. 왼쪽으로 돌면 너는 그 사무실을 발견할 거야. 세 번째 문장, The man, 그 남자는 listening to the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is going home,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네 번째 문장, The man looks sad, 그 남자는 슬퍼 보여. Having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번역은 굉장히 그 하자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제가 아까 이걸 arriving home을 집에 도착했을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때라고 해석했나요? 네, 그거는 아까 우리가 when I arrived home 이라는 문장에서 축약했던 걸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실제 문장에서 볼 때는 그냥 arriving home, I found the book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때라고 번역할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왼쪽으로 돌면 너는 그 사무실을 발견할 거야. 제가 이거 돈다면이라고 번역한 거는 아까 if에서 줄였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냥 turning to the lef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if로 번역할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쵸? 예, 이게 분사구문의 크다란 맹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미 준동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분사구문의 제일 맹점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뭐 간단한데 이 문장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이 뭐뭐 할 때인지 뭐뭐 한다면인지 뭐뭐 할지라든지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쵸? 네,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문장을 보고 알아서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한테 영어 배우고 계실 건데 분사구문의 자리가 어디 나오는지 배우셨으니까 한번 배우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 분사구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보고 그거를 잘 연습을 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그게 진짜 맞는 얘기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편법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Arriving home, I found a book. 자, 물론 이거를 번역할 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석적인 번역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집에 도착한 나는 그 책을 발견했어. 두 번째 문장도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office. 왼쪽으로 돌면 이거를 왼쪽으로 돈 당신은 그 사무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내용을 알아듣는 데는 큰 하자가 없다는 거죠. 아까 문장 이것도 The man 그 남자는 listening to the music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인 그 남자는 is going home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직접 꾸며서 번역을 해도 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하시되 요거를 번역할 때는 문맥에 맞게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좋고요. 직접 꾸며서 번역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분사구문을 사용할 때 실제로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내용은 뭐뭐 했을 때 라는 때라는 뜻을 원했는데 읽는 사람은 이게 접속사가 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혹은 뭐뭐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분사구문 앞에다가 이렇게 접속사를 짠 when arriving home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의미 전달도 되고 그리고 간결하게 쓰는 것도 되니 일석이조겠죠. 이렇게 하면은 해석을 하기 되게 편해집니다. 네, 이런 용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장들을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접속사를 살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훨씬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편해지겠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축약해서 만든 녀석이다. 그래서 자리가 부사절의 자리에 오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앞이나 중간이나 끝에 위치하게 된다. 이 생략하는 과정에서 접속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번역을 상황에 맞게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팁으로 직접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번역해도 별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접속사를 살려줄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분사구문의 틀은 다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분사구문 심화편으로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의해야 하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예문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문제가 하나씩 생길 겁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까지 하면은 분사구문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영상 내용과는 별개로 그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게요. 제가 거의 5개월 가까이를 새로운 영상을 못 올렸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제 영상 잘 봐주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계속 제가 일에 좀 많이 치여가지고 못했었던 게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이 예전보다 좀 심해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제가 영상을 무조건 막 1주, 2주에 한 번씩 올린다고 약속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시간이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꼭 만들 예정이니까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들은 굉장히 많긴 합니다. 앞으로 영상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영상 말고도 문제를 푸는 영상을 좀 올려볼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을 좀 활용을 해봐야 또 내게 되니까, 네, 그런 용도로도 좀 짧은 영상들을 올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용한 만큼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